하늘은 맑건만. 현덕. 중문안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데가 없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큰일이다.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날과 다름없이 앞마당에서 화초분에 물을 준다. 그러면서 연애 숙모의 눈치를 살핀다.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나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것이 없다 싶었다.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필시 공은 거지나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기 쉽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어머니가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조금 후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인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일은 나고 말리라.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시 그리 읽히질 않는다. 며칠 전 일이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동금 위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단 후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스름 돈으로 지전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입을 얹어 내주는 것이 아닌가.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하다. 문기는 쭈삣쭈삣하는 사이 사람에게 밀려 뒷줄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도 연애 고기를 기웃거리며 그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것인가 하고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서너 간 앞을 서서 동무 수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가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집에 인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이거 이상한 일 아냐? 뭐가 말야? 고기를 사러 갔는데 말야. 난 1원짜리로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야. 정말이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 돈과 또 고기를 보였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끔뻑끔뻑 무슨 궁리를 하는 듯 문기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머니에게 주는 거야. 그러고 어떻게?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나와. 할 일이 있으니. 무슨 할 일? 글쎄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으니.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놓았다. 숙모는 그 돈을 받아 2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는다.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엔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하긴 문기 역시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은 터.
그리고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남이 하래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 싶었다. 그리고 수만이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 이래서 두 소녀는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 그래도 으슥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다. 길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에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해 부르는 듯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쌍안경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이것을 놀려 아이들에게 1전씩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조였다.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곳은 오고 말았다. 안방에서 저녁상을 받고 앉았던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두 번, 세 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 번째는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문기 아랫방에 없니? 대돌 위에 신이 놓여 있는데 없는 양 할 수는 없다.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반 뒤에 숨겨두었던 공이 와 있다. 상을 물릴 임시에 삼촌은 입을 열었다. 너 요새 학교에 매일 갔었니? 네. 삼촌은 상 밑에 있는 공을 굴려내며 이거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이것도? 하고 삼촌은 무릎 밑에서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네. 수만이란 얼마나 돈을 잘 쓰는 아이인지 몰라도 이 공은 50전은 줬겠구나. 이건 못 줘도 1원은 넘겨줬겠고. 그리고 삼촌은 수만이란 못하는 집 아이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삼촌은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내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내 말이 옳겠지. 설마 내가 날 속이기야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 것이고 덥적덥적 받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 들으니 너 요샌 저녁도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그것도 수만이에게 얻어먹는 거냐?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엄한 어조로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얼려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고 내 모양은 뭐냐.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데 너도 그 뜻을 받아주어야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삼촌은 어떻게 뒷도 맘 한 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를 망치고 마는 예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고는 이후론 절대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오던 그 편에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른바 나쁜 데 빠지고 만 것이었다. 그야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밀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였다. 또 써서는 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란 사람은 일상 천냥마냥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며 잘 되어 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엊그제도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행길이다. 문기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은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컴컴해질수록 더 허옇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처치하기에 곤란해 문기는 옆으로 꼈다 뒤로 돌렸다 하며 사람의 눈을 피한다. 쌍안경이 든 불룩한 주머니가 또 성하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즈음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인양 슬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린다.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뜬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버렸다. 이어 양복 안주머니에 간직해 두었던 나머지 돈을 꺼내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둥실둥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는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아까 물 위로 둥실둥실 떠가던 그 공. 지금은 벌써 10리고 20리고 멀리 떠갔을 듯 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다시는 하고 문기는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짐하며 집을 향해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반긴다. 지금 너희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에 팔 하나를 걸고 행길을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약조한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건만 수만이는 글쎄 팔리지나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쳐내리며 물러선다.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 쳐다본다. 뭐 말이야? 환등틀 사기 싫단 말이야? 난 이제 돈 가진 것 없다. 뭐? 하고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하고 코웃음을 친다.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그리고 연신 빈정댄다. 고깃간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오늘 작은아버지에게 막 꾸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인젠 그런 건 안 올 작정이다. 그래도 나하고 약조한 거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는 빠져도 좋아. 그럼 돈만 일이네.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민다. 정말 업대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을 잡는다. 이게 그래도 누물거려?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는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등을 향해 소리쳤다.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Yes.